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 언니예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건강보험 제도 의료비 지원을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총 26개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의료비 지원 제도들이 있고요.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걸 정리를 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의료비 지원 제도 중에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각 개인마다 일정 비용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비용을 돌려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 실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갑자기 일시적으로 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에 걸렸거나 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라에서 일정 규모의 재산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그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중증 질환 환자분들에게 약품비가 비싼 고가의 약품이라든지 고가의 주사제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싶을 때 비용이 너무 비싸서 망설여질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그런 제도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고요.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임산부나 또는 출생한 아기들에게 필요한 그런 진료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라서 요것도 주변에 임신하신 분들이나 뭐 막 출산한 그런 분들은 미리 챙겨서 받으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조산을 했거나 저체중으로 출산했을 경우 병원비가 많이 드는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여러가지 의료비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비 지원 제도가 총 26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5가지를 제외한 총 21가지 제도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여러가지 의료비 지원 제도라서 주변에 장애인 분들이 계시면 이런 혜택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가지 제도 중에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란 어떤 거냐면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이 될 때 그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연간 요양기간에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 제가 아까 실손보험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실손보험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3월 11일 날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위험 분담제 환급금. 요거는 아까 의료비 지원 제도 중에 약품 일부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의사나 간호사 또는 직원분들이 계실 경우 직원 할인 제도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또는 티눈 절세술이 질병수술비에서 해당이 되는지를 대법원에서 보험사하고 또는 그 보험을 가입하신 가입자분들하고 분쟁이 생기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죠.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백내장 수술은 통원 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그 다음에 위험 분담제 환급금 또는 지인 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실손보험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은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게 판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인 부담 상한제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만지를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요게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본인 부담 상한제에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 연간 1년간 요양기간에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미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연간 그 병원비를 많이 쓰시지 않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고, 병원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요양기관이란 어떤 거냐,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기관, 종합 전문 요양기관이나 병원, 보건소, 치과, 보건지소,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이런 것들이 요양기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금은 여기 보시면 수진자가 부담한 진료비 중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보딘 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장애인 보장금 및 출산비 등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거는 또 제외한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인 일부 부담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비 영수증을 받으시면 그 영수증에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급여 항목은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내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요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것도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것만 되고요. 급여 항목 중에서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진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얼마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진료 연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요게 각 1분위, 2, 3분위, 4, 5분위, 6,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해가지고 총 7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1분위 또는 2분위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신 분들은 10분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25년도 기준으로 10분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간 826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부담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분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89만원까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초과하는 비용은 돌려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1분위, 2분위, 3분위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진료 연도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보험료,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말하는 거죠. 건강보험료. 그래서 1년간 총 납입한 건강보험료 평균, 건강보험료 평균, 한 월보험료를 말하는 건데요. 한 달에 지역 가입자들은 12,840원 이하를 납입한다라고 하면 1분위, 223,930원을 초과해서 낸다라고 하면 10분위, 그 다음에 56,330원 이하면 1분위, 그 다음에 265,900원을 초과해서 내시는 분들은 10분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 분위별로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느냐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면 나는 8분위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8분위에 계시는 분들은 아까 연간 437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초과되는 병원비는 돌려받는다. 그런데 내가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서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 569만원까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몇 분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나는 얼마까지 병원비를 부담을 한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사전에 지급하는 방법하고 사후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전에 지급하는 거는 동일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면 이 사람이 얼마를 치료했는지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은 경우 이분이 1분위에 해당되는지 2분위에 해당되는지 10분위에 해당되는지 병원에서는 모르잖아요. 10분위에 해당되는 금액 808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더 이상 진료비를 받지 않고 병원에서 바로 공단에서 청구해서 받는다. 요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후 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간이 아니고 당해년도 연간 여러 병의원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그러니까 1년간 여러 병원의원에서 부담한 병원비를 다 합산해가지고 얼마 내가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 487만 원인데 그걸 초과했을 경우는 초과한 금액을 각 개인에게 직접 공단에서 돌려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사후급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돌려받느냐. 요거는 매월 8월 말에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5년도 8월 말에 2024년도에 지출한 병원비를 다 합산을 해서 초과한 금액이 있는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하면 그때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선, 전화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경우는 전화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한번 본인이 지급 동의 계좌 신청서를 제출을 해 놓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지급이 된다. 그러면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냐. 일단 공통적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본 증명서 또는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을 보시면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할 경우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수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 영수증장 확인되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공단에서 산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상한제 제외 항목 및 국가지원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산정한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타인에게 위임한 기간은 최대 3년이고요. 사전기간일 경우에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위반으로 인해서 1,074만 원으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역보험료나 보험료 소득 정산부가 동의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으로 환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을 잘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환수될 수 있는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서 본인이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요즘에 간혹 생기거든요. 저희도 보험금을 청구를 해드리다 보면.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나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내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에 따라서 나는 몇 분위에 해당되는지 1분위에서 10분위 중에 몇 분위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몇 분위에 해당이 되면 나는 본인 부담 상한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실손보험에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 제도 중에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